안녕하세요, 장석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제대로 잘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프로토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니까 그만큼 단백질이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뼈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각종 호르몬들까지 모두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바로 단백질과 수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첫째로 몸의 부피를 줄이는 것, 그리고 둘째로 그러면서 늙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셋째로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요요 현상 없이 빠진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특히 어떻게 단백질을 잘 섭취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근육질 몸매를 원하지 않는데, 나는 근육이 울룩불룩 많을 필요 없이 말라서 뼈만 남은 몸매라도 좋다, 그냥 가늘기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더라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꼭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체기 없이 지속적으로 감량하면서 요요 현상도 없고 또 효율적으로 잘 감량이 되기 위해서, 자, 지금 말씀드린 딱 이 조건들만 만족하려고 해도 단백질은 정말 충분히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체기 없이 지속적으로 감량을 하면서 요요 현상도 없이 잘 마무리된다, 이 두 가지만 하려고 해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가 평소보다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것이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감량을 이어나가기도 어렵고 또 감량 후에 요요 현상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중에 단백질을 잘 먹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먹을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 양은 대략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 가량 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한다면 60g 정도가 될 거고요, 50kg이라고 한다면 5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 50g이라는 게 고기 50g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고기 안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안심 100g의 단백질 함량이 대략 20g 정도 되니까 안심만으로 섭취를 한다면 250g을 먹어야 하루 단백질 50g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꽤 많은 양 같지만 한 끼 기준이 아니라 하루 기준이고요, 또 고기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밥에도 단백질이 일부 들어있고 여러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체중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중에는 이것이 좀 다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근육량 손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평소 하루 권장량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하루에 60g을 드셔야 되는 분이시라면 60g에서 그 1.5배인 90g까지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충분히 다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90g을 드신다면 30g씩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단백질 흡수율 면에서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인가? 닭가슴살이 지방도 없고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닭가슴살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죠. 특히 평소에 먹는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전혀 안 먹거나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 방식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면에서 꼭 기름기가 전혀 없는 퍽퍽한 고기만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름기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꼭 닭가슴살만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단백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총 2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8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한 종류만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다이어트 할 때 몸이 좀 덜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소고기 중에서는 안심 부위라던가 또는 오징어나 생선 같은 경우도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닭가슴살만 드시면 물려서 많이 드시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나 소고기 안심도 같이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즘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닭가슴살만이 아니라 좋은 단백질
음식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닭가슴살만이 아니라 삶은 오징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트레이너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만 고집하시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를 잘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